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일화 기록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화 기록은 무엇일까요? 일화 기록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화 기록은 에니코도트 리코드라고 하는데요. 한 인간의 성격, 또 한 인간의 행동 특성, 적응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표본식 기술만큼은 구체적이지 않죠. 자, 일화 기록은 일기식 기술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달해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관찰의 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래된 것은 표본식 기술이 되겠죠. 일화 기록은 어떤 짧은 내용의 사건, 즉 일화에 대한 서술적인 기록입니다. 사건이나 행동을 서술할 때 마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는 글이라고 해서 일화 기록은 글로 묘사된 사진, 워드 픽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일화 기록은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의 자연적인 행동에 관한 이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또 개인의 기본적인 중요한 성격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도 그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화 기록이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일화 기록은 유아들의 발달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일화 기록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일화 기록은 특정한 시간이나 사건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관찰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특별한 준비나 계획이 없어도 관찰자가 흥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그때그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일화 기록은 직접 관찰의 한 가지 형태로서 가장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화 기록은 관찰된 사건에 대한 사실적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화 기록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바로 일화 기록의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찰 방법 가운데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표본식 기술은 일화 기록에 비해서 상황 묘사가 많고 좀 어렵죠. 그런데 일화 기록은 가장 간단한 간략한 서술 방법으로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일화 기록은 예기치 않던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우발적인 어떤 행동이 나타났다거나 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화 기록만큼 관찰 기록에 적합한 것은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일화 기록은 관찰자가 관심이 있는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그 영역에 관심을 두고 관찰해서 또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일화 기록 방법에 이제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동이 언제 어떤 조건 하에 발생되었는가, 그 사실적인 기술이 있어야 일화 기록이고요. 두 번째, 이런 행동에 대한 해석과 처리 방안이 분리되어서 기록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의 일화 기록은 하나의 사건의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시기에 그 사건을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기록하면 일화 기록이 아닌 거죠. 근데 현장의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일화 기록을 2화, 3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화 기록은 하나의 사건, 한 가지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시기에 막 그것을 총괄해서 막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일화 기록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의 기록된 사건은 그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그럼 일화 기록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유아의 발달과 유아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좋은 일화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화 기록 관찰 양식의 작성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화 기록은 신문 기사를 쓰듯이 사실적으로 어떤 상황,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는지, 유아가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바로 일화 기록입니다.
그럼 일화 기록 관찰 양식을 그 양식지에 적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일화 기록은 어떤 일화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 될 수 있으면 바로 즉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억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상황 묘사가 더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즉시 기록을 하는 것이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 관찰 대상 유아의 행동과 말을 구별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표본식 기술과 기술하는 방법이 똑같죠. 자, 세 번째, 일화 기록지에 관찰 날짜, 관찰 시간, 관찰 장소, 관찰 장면, 자, 관찰 아동의 생년월일, 또 관찰자가 누군지 이걸 기록하는데 이것도 표본식 기술이랑 똑같습니다. 자, 네 번째, 관찰 대상 유아의 행동과 언어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도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일화가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 일화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단점이죠. 자, 여섯 번째, 대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 대상 유아가 사용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됩니다. 자, 유아가 사투리를 한다 그러면 사투리 말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것을 각색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건 내의 주요 인물의 그 한 말과 행동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됩니다. 특히 관찰 대상 유아가 한 말을 인용 부호로 이렇게 삽입해서 넣어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관찰 대상 유아가 한 행동을 기술할 때 동일한 용어로 일관성 있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저기서는 이렇게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용어로 일관성 있게 기술하셔야 돼요. 자, 여덟 번째,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완전한 기록이어야 됩니다. 자, 객관적이라는 것은 선생님 주관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실은 사실적인 그 상황만 적어야 되는 거고요. 또 완전한 기록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완전한 문장을 써서 주부와 술부가 정확하게 다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관찰자가 이 자기 주관적인 관점을 갖고 이렇게 적거나 또 편견이 있으면은 좋은 관찰이 아니죠. 자, 관찰 대상 유아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화 기록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일화 기록은 유아들의 언어나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때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일화 기록은 사전 준비나 별도의 계획 없이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관찰 기록 방법에 비해서 실시하기가 더 간편하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표본식 기술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기본적인 이 관찰 평가 방법에 관한 기존의 지식과 또 연필과 기록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일화 기록은 아주 간결한 형태로 기록되므로 표본식 기술에 비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관찰된 일화 기록은 다른 관찰 기록과 이렇게 비교해서 자, 유아의 독특한 발달 패턴, 행동 변화, 또 흥미, 유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화 기록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관찰 기록이 아닐 경우 오히려 유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화 기록은 갑작스러운 행동이 일어났을 때 관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A라는 아이를 계속 관찰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아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하게 되면 관찰자의 편견이 들어가서 그때 상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표본식 기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일화 기록은 이 서술식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관찰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아들의 행동 중에 일부만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사례, 한 가지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표현식 기술에 비해서 상황 묘사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화 기록의 양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화 기록 양식지는 앞에 표현식 기술과 거의 똑같죠,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르죠? 예, 기록지가 다릅니다. 자, 표본식 기술은 맨 왼쪽에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기록 내용이 있었고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화 기록은 한 가지 사례, 한 가지 행동 특성만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과 주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짧은 문장으로 거의 다 이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발달 영역은 내가 어떤 발달을 이제 기록을 했는지 적고 요약하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화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화 기록 그 사례를 보면서 표본식 기술하고 일화 기록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